암은 스스로 고칠 수가 있다. 암을 스스로 고칠 수가 있다. 자율신경과 면역의 작용을 먼저 이해하자. 암은 누구나 걸리고 누구나 낫는 병이다. 암은 어깨 결림이나 치질과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발생한다. 암이라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 다 난치병이라고 생각한다. 암의 원인이 세포의 유전자 이성에 있다는 등의 말을 들으면 어렵게만 들려서 도저히 이 병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면은 이야기를 잠시 일상생활로 되돌려보자. 예를 들면 직장인 S는 요즘 어떤지 몸이 힘이 없다고 호소한다. 아무래도 연애를 하는 일이 힘에 부치는 듯이 피곤한데도 잠을 자지 못하고 머리가 무겁고 어깨가 결리고 게다가 체질도 심해졌다고 한탄한다. 직장 여성인 C씨는 한 달 전에 사랑에 실패한 다음에 식욕이 없고 위가 아프고 물도 목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한다. S와 C씨를 괴롭히는 이런 병들, 즉 전신권태, 두통, 어깨 결림, 치질, 식욕 부진, 위염 같은 것은 암과는 달리 별로 낯설지 않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통으로 입에 올리는 이런 병들과 암은 거의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S씨와 C씨는 아직 당분간 암은 되지 않겠지만은 이런 상태를 몇 년 그대로 방치해 두면은 언젠가는 그 앞에 암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즉 발병의 시기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치질과 암이 같다고 하더니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독자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서장에서 소개한 후쿠다 아버 이론은 몸을 병에서 지키고 있는 백혈구의 수와 작용한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다는 이론에 기초하여 바라보면은 암과 치질은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율신경은 가루와 마음의 고민 등 몸과 마음에 미치는 스트레스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 이러한 자율신경의 난조가 백혈구의 불균형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면역력 약화와 혈액순환 장애와 조직 파괴 등의 장애를 불러오는데 이런 것이 어깨 결림과 치질, 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이렇듯이 암은 특별한 병이 아니라 누구나 걸리고 누구나 낫는 지극히 흔하고 평범한 병이다. 흔히 있는 평범한 병인 암이 생기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면 먼저 자율신경과 백혈구의 관계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다음에서 자율신경과 백혈구의 작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다. 백혈구를 조정하는 자율신경이라. 자율신경은 뇌의 지령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작용한다. 우리 몸은 60조 개라는 방대한 수의 세포로 되어 있다. 세포는 저마다 제 멋대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향해 함께 힘을 합하여 작용한다. 이들 세포의 작용을 조정하고 있는 것이 자율신경이다. 자율신경은 심장과 혈관, 위장, 땀샘 등 여러 내장기관의 작용을 조정하고 있는 신경이다. 뇌의 지령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작용하기 때문에 자율신경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심장이 멎지 않는 것도 자율신경이 심장의 작용을 컨트롤하고 있는 덕분이다.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다. 교감신경은 등뼈에서 고르게 나와 있고 부교감신경은 목과 천골로부터 나와 있다. 목에서 나와 있는 부교감신경은 심장, 위 등 상반신의 내장을 지배하고 천골로부터 나와 있는 부교감신경은 골반 안의 장기를 지배하고 있다. 부교감신경이 목과 천골에 분포되어 있는 것은 진화 과정에서 몸통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몸통에 있던 부교감신경이 위아래로 분단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감신경은 척추가 생긴 뒤에 지나가는 신경이므로 등 위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에 이래 과립구가 있고, 부교감에는 임파구가 있고, 백혈구에 그림에서 보듯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정반대의 작용, 즉 서로 길항작용을 한다. 교감신경은 주로 운동을 할 때나 낮에 활동할 때에 우세해지는 신경이고, 심장의 박동을 높이고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높이고 소화기관의 작용을 멈추어서 몸을 활동적인 컨디션으로 조정한다. 부교감신경은 식사할 때나 휴식할 때나 우세해지는 신경이며 심장의 박동을 완화하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피의 흐름을 촉진하고 심신의 긴장을 완화하도록 안정되도록 조정한다. 또 세포의 분비와 배설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어서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지면 소화액의 분비와 배변이 촉진이 된다. 자율신경은 전신의 60조 개 세포의 작용을 조정한다. 자율신경은 내장의 작용을 조정할 때에 각각 신경의 말단으로부터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한다. 교감신경에서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에는 심장의 고동을 촉진하고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높이는 작용이 있다. 아드레날린은 심신을 긴장, 흥분시켜 전투적인 태세를 만든다. 그 때문에 이마에 피티를 세워서 화를 내는 사람을 가리켜 저 사람은 아드레날린 과잉이다 라는 말 등의 말을 한다. 부교감신경에서 분비되는 아세틸콜린은 심장의 고동을 늦추고 혈관을 확장하여 혈압을 내리고 몸의 컨디션을 휴식, 긴장 완화 쪽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장기의 분배, 배설 작용에 촉진하는 작용이 있다. 코미디 프로를 보고 있을 때와 같이 심신이 편안한 상태일 때에는 너무 웃어서 눈물이 나거나 입에 침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세틸콜린이 세포의 분비, 배설 작용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교감신경이 우세할 때는 60조 개의 세포가 모두 아드레날린의 작용을 받아서 활동 무드에 들어가서 온갖 물질의 분비가 정지된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우세할 때는 모든 세포가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받아 긴장 완화 무드가 되어서 음식물을 분해하기 위한 효소를 분비하기도 하고 노폐물을 배설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자율신경이 준비 땅 하고 60조 개의 모든 세포의 작용을 동조시키는 덕택에 우리는 독립된 개체로서 생명 활동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자율신경은 내장뿐만 아니라 몸을 질병에서 지키는 백혈구의 작용도 조정하고 있다. 다음에는 백혈구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아보자. 면역 시스템의 주역으로 활동하는 백혈구. 백혈구는 면역 시스템의 중심이다. 우리 몸에는 면역이라고 하는 자기방어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서 바이러스와 세균, 이종, 단백질, 암세포 등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지키고 있다. 백혈구는 이 면역 시스템 속에서 주역으로 작용하고 있는 혈구 세포이다. 혈액 속에서 백혈구 외에 적혈구가 흐르고 있다. 적혈구는 산소와 탄산가스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 혈액 1mm 세제곱 속에 약 500만 개가 정도가 들어있다. 한편 백혈구에는 혈액 1제곱미리미터 속에 약 5천에서 8천 개가 들어있는데 그 95%는 과립구와 임파구가 차지하고 있다. 과립구와 임파구는 적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일을 하지만 그 역할은 각각 다르다. 과립구는 진균과 대장균, 오래되어서 죽은 세포의 시체 등과 같이 사이즈가 큰 이물을 먹어 처리하는 일을 담당하며 보통 혈액 1mm 세제곱 속에 3,600에서 4,000개가 들어있는데 백혈구 전체의 54에서 60%를 차지하고 있다. 과립구는 엄밀하게 말하면 호중구, 호산구, 호염기구로 분류할 수 있는데 과립구 전체의 95%는
호중구이므로 여기서 가립구라고 말하는 경우는 호중구를 가리키는 것으로 한다. 가립구는 정식 능력이 대단히 커서 긴급할 때는 2~3시간에 전체의 2배로 증가한다. 부상을 당하여 조직에 염증이 생긴 때에는 가립구가 1만에서 2만 개에 이르러 백혈구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 가립구가 명백하게 정상값을 넘어설 때는 총수염이나 폐렴, 편도선염 등 염증성 질병이 생겼다는 의심이 커서 이렇게 임파구가 있는데 혈구에서 혈액세포는 모두 다능성 줄기세포로부터 분할을 한다. 혈액세포는 혈구의 다능성 줄기세포가 혈구계와 임파구계로 해서 저가구계 정구에서 가립구 에서 여기는 비정구세포, NK 정구세포, B세포, T세포, NK세포 이렇게 분리가 되어지고 혈구의 정구세포는 가립구, 저가구, 적혈구, 호상구, 호중구, 호염구, 단구, 매크로파지 이렇게 쿠포세포, 매포, 글리아세포, 조직구, 이제 혈소판에는 이렇게 되어 있군요. 가립구의 수명은 2에서 3일로서 매우 짧다. 가립구는 역할을 다하면 조직의 점막을 죽는 장소로 택하여 이곳에서 활성산소를 방출하고 일생을 마친다. 이때 가립구가 토해내는 활성산소가 온갖 병을 일으키는 원흉이다. 왜냐하면 활성산소는 강한 산화력을 가지고 있어서 조직을 계속 파괴하여 버리기 때문이다. 가립구의 비율이 정상이면 몸 안의 활성산소의 독성을 없애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큰 일은 없다. 그러나 가립구가 지나치게 증가하면 활성산소의 생성도 커져서 자력으로 그 독성을 없애기가 어렵게 된다. 그 결과로 조직이 광범위하게 파괴되어 궤양과 염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암도 이 활성산소 때문에 일어나는 병이다. 그런데 다른 또 하나의 백혈구인 임파구는 바이러스 등 미수한 이물질을 잘 공격하는 세포이다. 임파구는 이물을 항원이라고 인식하면 항원의 독성을 없애는 항체라고 부르는 단백질을 만들어서 대항한다. 임파구는 백혈구의 35에서 41%를 차지하며 혈액 1mm 세제곱 속에는 2200에서 3000개 정도가 들어있다. 임파구는 종류가 다양한데 종류에 따라서 작용이 각각 다르다. 암 공격을 특기로 하는 NK세포도 임파구의 한 종류다. 임파구는 등장인물이 많으므로 그 작용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하기로 한다. 이 가립구와 임파구를 제외한 나머지 5%가 매크로파지이다. 매크로파지는 아메바같이 모양의 세포인데 사이즈가 큰 이물을 먹어 죽이기도 하고 세포에서 나온 노폐물을 먹어 치우는 청소 담당이기도 하다. 매크로파지는 이물을 씹어보고 상대가 어떤 적인가를 판단한 뒤에 이물의 작은 조각을 임파구와 가립구에게 보여주고 여기 이물이 들어왔어요 라고 알린다. 이런 전달을 받은 임파구와 가립구는 활성화되어서 이물을 몰아내는 것이다. 매크로파지는 혈액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신에 분포되어 있으며 부위마다 이름과 모양, 작용을 달리하고 있다. 혈액 속을 선언하면서 염증이 난 부위에 달려오는 세포를 단구라고 부른다. 이외에 폐에서 대기하고 있는 폐포, 매크로파지, 간장에 있는 것은 쿠포세포, 뇌에 들어있는 것은 글리아세포라고 부른다. 자율신경과 면역의 관계는 어떻게? 자, 요거는 또 다음에 보기로 하고